저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차출이 돼서 입대를 하게 됐고요. 입대에서 제일 많이 받았던 교육은 당연히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김부자에 대한 충성심 교육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수용소 안에 갇혀있는 정치범들에 대한 적개심 교육과 또한 이 사람들은 북한 국가를 전복하려고 했던 간첩이고 반동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주하거나 폭동을 일으키거나 이럴 때 무자비하게 사살하도록 하는 그런 정신교육을 제일 많이 받았고요. 다음 두 번째는 그 체력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정치범 5명이 동시에 덤볐을 때 그 때려눕히는 뭐 태권도 연습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격 훈련을 했습니다. 도주하는 정치범을 한 방에 쏴서 뭐 죽여야 된다. 그래서 사격 훈련도 이제 많이 했고요. 또한 이제 도주 예상 지역에 미리 나가서 잠복을 하거나 아니면 도주를 했을 때 추적하는 그런 훈련도 이제 받았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북한 정권이 붕괴되거나 위기에 왔을 때 증거 인멸로 정치범들을 다 이제 사살하게 되어 있었는데 그런 그 증거 인멸 그런 훈련도 했습니다. 저는 이제 8년 동안 4개의 정치범 수용소를 다니면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양과 함경북도에 위치했던 수용소들에 근무를 했는데, 제가 근무했던 곳은 모두 한 번 들어가면 다시는 못 나오는 완전 통제구역이었고 대부분이 다 가족 수용소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대를 해서 약 3년 정도까지는 정치범들이 도주를 못하게 지키는 철책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잠복 근무와 그리고 이제 순찰 근무, 그리고 정치범 마을 주변에 야간에 나가서 매복하는 그런 훈련, 그런 임무를 했었고요. 3년 뒤에부터는 수용소 운전병으로 이제 발탁이 되면서 정치범들이 생산한 물건이나 석탄, 식량 이런 것들을 군인들에게 각 나눠주는, 소초들에 나눠주는 그런 일을 했고, 또한 처형장에 군인들을 싣고 가고 싣고 오는 이 역할, 정치범들을 한 마을에서 다른 마을로 옮길 때 이동하는 인원 수송, 이런 일을 했습니다. 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이 엄청난 식량난을 겪었고요. 그때 북한은 그 시기를 고난의 행군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기가 되자 저희 부친이 저희 고향에서 식량을 나눠주는 식량 배급소에 당간부로 근무를 하셨는데, 당시 그 북한 전역의 식량 배급소들에 대해서 북한 당국이 검열을 다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 시기에 부친이 술자리에서 북한의 식량 제도를 그러니까 잘못됐고 다 위에서 잘못한 거를 왜 밑에 간부에게 책임을 전가하냐, 이런 거를 술 한 잔을 하고 하셨는데, 그 이야기가 이제 문제가 됐고, 그 이야기는 북한 당국에서는 김일성의 지시를 어긴 당정책 위반죄에 해당이 되는 것이어서 부친이 이제 보위에 불려가서 여러 날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 시기에 부친이 엄청 고민을 하시다가 음독 자결을 하셨어요. 근데 북한은 그 자결은 국가 반역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연좌제를 적용해서 집에 있던 어머니와 두 동생을 체포해서 수용소에 잡아갔고요. 저는 그 수용소에 근무 중에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휴가를 8년 만에, 군복무 중에 8년 만에 휴가를 받고 집에 갔다가 그 소식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때서 이제 북한 정권의 이중성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습니다. 휴가차에 집에 갔다가 가족이 그렇게 당한 것을 보고 부대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당위원회에 찾아가서 저는 부친하고 다르고 그래서 그 김정일 장군에게 충성하겠다고 혈서도 써보았고, 하지만 수용소 당위원회에서는 돌아온 답변이 딱 그거였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그래서 저는 수용소 안에 상황을 몰랐더라면 어머니와 두 동생을 책임지러 갔을 텐데, 너무 그 수용소 상황을 뻔히 아니까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탈북을 결심을 했고, 탈북하고 오자 하니까 이제 군무 나갔다가 야간 근무에 나갔다 군무 끝나고 완전 무장을 갖추고 제가 제 트럭을 끌고 나오면서 정치범 2명을 대동을 해서 수용소를 탈출을 했습니다. 근데 정치범 원우희 형제였는데요. 이 사람들은 2살 때와 4살 때에 수용소에 잡혀온 원우희였고, 제가 만났을 때는 24살과 26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살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살려서 남한까지 와서 국제사회에 산 증인으로 하고 싶어서 왔었는데, 탈출 도중에 이 사람들이 겁을 먹고 중간에 이제 차에서 뛰어내려 도망을 갔습니다. 그때 당시 북한 그 수용소 경비대들과 보위원들의 추격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탈출에 성공을 못했고, 저만 수용소를 탈출해서 차를 끌고 두만강까지 나와서 두만강에 차를 버리고 헤엄을 쳐서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 두만강을 넘어서 중국 땅에 도착한 다음에 뒤를 돌아보니까 저를 잡으러 왔던 체포조들이 두만강을 완전히 포위한 것을 제 동료들도 이제 보았고요. 그래서 이제 산을 타고 이제 중국 영길이라는 곳까지 갔는데, 그때 당시 북한 당국하고 중국 전역에 저를 이제 체포하라는 체포전단이 다 이제 배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인 검거 작전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저는 다행히 운이 좋아서 저를 도와줬던 조선족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이제 무사히 우리나라까지 왔는데요. 당시 그때 북한 보위부와 수용소 경비대원들이 무장을 한 상태에서 중국 영길까지 다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공안과 변방대, 북한 보위부 합동 작전을 체포 작전을 했었는데, 당시 그 탈북에서 중국에 숨어 있던 탈북자 140명이 체포가 돼서 북한으로 압송이 돼 버렸어요. 저는 본의 아니게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나왔던 그 문건은 중국 당국의 공식 문건으로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그 북한 보위부가 잡아들였던 탈북자 140명은 그 중에 일부는 풀려나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을 만나보기도 했었는데, 굉장히 삼엄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네, 있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에 와서 북한 수용소, 특히 완전 통제 구역에 대한 실상을 기자회견이나 언론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아마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가장 숨기고 싶어 했던 인권 유린 현장이 정치범 수용소였고, 그리고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김씨 일가의 말을 안 듣거나 자기가 지시하는 대로 따르지 않는다고 해서 다 3대를 멸족시키는 수용소였는데, 이런 것들이 국제사회에 증거로 나가게 되면 북한은 굉장한 김일성에 대한과 김 부자에 대한 체제의 이미지 훼손에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한 이야기들은 다 거짓말이다, 남선 당국이 만들어낸 조작극이다, 이렇게 공격을 했고요. 또한 일본에 이제 가서 강연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조총련 라디오를 통해서 저를 직접적으로 권명을 하면서 반역자다, 그리고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이제 공격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죄를 짓고 도망간 배신자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와서 결혼도 했고요. 대학도 다녔고 회사도 다녔습니다. 지금은 북한 인권 NGO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 본이든 아니든 간에 북한 정권에 의한 가해자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해자의 그 죄를 사죄하는 마음도 있고, 또한 제 어머니와 두 동생도 수용소에 이제 같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수용소에 같이 있는 죄 없는 사람들의 군명을 위한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북한 인권 문제는 이제 더 이상 한국과 북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2013년에 만들어졌던 UN COI 리포트를 통해서 전 세계가 북한 내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 유린 실상에 대해서 다 알게 되었고, 그것이 알게 된 계기까지는 우리 그 민간 단체에 정말 숨은 힘든 노정이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 북한 주민도 같은 인간이고 유럽 사람들도 같은 인간입니다. 같은 인간으로서 자기가 누리고자 하는 자유, 인권,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일들이 정권에 의해서 필요에 따라서 억누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럽이라든지 전 세계 국민들이 북한 김정은 독재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2,500만여 명의 북한 주민들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사람들이 하루빨리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날을 위해서 함께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독일의 북한 인권 단체인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독일이나 유럽에서 북한 인권에 관심을 이끌어내도록 활동하고 있는 모든 멤버분들한테 북한 주민으로서 또 탈북자로서 또 같은 NGO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앞으로 사람이 인권재단으로 이제 한다고 합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좀 더 사업을 이런 북한 인권을 알리는 일들이 확장을 해서 정말 큰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날이 될 때까지 크게 번창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한국이라든지 아니면 유엔이나 국제사회에서 어떤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된다면 저희 NK워치도 당연히 같이 협력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